자,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논제를 정했고 그에 대한 입장까지 정한 것 이후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냐면은 토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 토론의 근거를 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개요서거든요. 개요서가 뭐냐면 짜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내용을 토론에서 이야기할까? 그거 전체적인 틀을 탁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토론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요소 보시면 학교명 땡땡중학교 뭐 중요하지 않죠? 마음이와 민재가 찬성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제입니다. 주제지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용어 정의라는 것은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토론 과정 중에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론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 화제와 같은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 즉 개념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토론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거 한다고요. 자,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중심 어휘잖아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고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 이렇게 개념 정의해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쟁점이에요. 쟁점의 의미가 뭐냐면 다투는 지점요. 다투는 지점. 자,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을 원빠치 쓰리강이 빵빵빵빵 이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은 말로 싸우는 건데 무엇을 싸워야 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서로 말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쟁점인 거죠.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인 사람들은 안전하다, 반대인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싸운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이익이 돼요. 반대 측에서는 이익이 안 돼요. 라고 열심히 싸울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자, 지금부터는 쟁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근거를 들이대는지 그게 보여집니다. 자, 쟁점 1이죠. 쟁점 1의 내용이 뭐였어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자, 찬성 측은 당연히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예요. 자, 그런데 반대 측이 이렇게 비워져 있지요. 그러면 반대 측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 반대의 입장일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근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찬성이 안전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뭘로 들었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요, 가, 나 자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실제 여러분들 책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가의 내용 볼게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장. 나 자료.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 실수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결함 같은 것은 몇 퍼센트 안 된다는 소리죠. 즉, 사망자가 겁나게 많은데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교통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찬성 측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로 운전해버리면 그 사고들, 엄청나게 많이 죽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차는요,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있다. 즉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를 바로 가지고 왔어요. 바의 내용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 실제 18년 3월 실렸던 기사예요. 신뢰성이 높겠죠.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어요. 즉 자율주행차를 의미하겠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차량은 인도 바깥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건너던 주민 일레인 허츠버가 사고당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몰아도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사고가 날 수 있다. 즉 뭐예요? 안전하지 않다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찬성 측이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측에서 자꾸 안전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기술 개발,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의 자료를 탁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료 볼까요? 자료 출처가 여기에요. 네덜란드 대사관 과학기술부 블로그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신뢰성이 의심받겠지만 대사관 자료예요. 그럼 신뢰성이 있어요. 믿을만한 거죠. 보면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도를 만든다. 제도. 이 제도가 뭔데요? 운전면허 시험요. 새로운 운전면허.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기 전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면허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안전 문제는 제도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됐나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이 또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R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볼게요. 어떤 자료냐? 이거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서울신문 2018년 8월에 실린 건데 드론 폭탄 테러요. 베네수엘라에서 재사용 복합 폭발 물질 즉 C4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부착된 드론 2대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드론하고 자율주행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요. 드론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점 2로 넘어갑니다. 자, 쟁점 2.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측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찬성 측은 반대로 주장하면 되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차는요. 사람에게 반대의 단어만 넣으면 되죠. 이익과 장점이 있다. 이익이 되고 장점이 있다라는 말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 자료 뭘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고요. 그걸 나를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실제 애들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에요.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90%에 이른다고요. 사놓고는 안 쓴다고요. 대부분. 비효율이죠.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또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사서 쓰는데 대부분 다 안 써요. 그리고 돈은 겁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비효율.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왜 가지고 왔느냐? 자율주행차를 쓰게 되면요. 하나 빠졌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공유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 차 사요 안 사요? 안 사도 된다라는 거죠. 안 사도 되고 그다음 내가 내리면 지가 알아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차장 차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시간도 아끼게 돼요. 주차비도 아끼게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술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비용이 든다고요.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 비용이 겁나 들어!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찬성 측,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고. 달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책에 있었죠.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는 운전하기 힘들죠. 운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핸드폰으로 삥 누르면 딱 와요. 앉아서 또 삥 누르면 목적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요. 운전 약자들이요. 이에 대해서 또 반대 측에서는요.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요. 아, 이거 크지요. 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볼까요? 자율주행차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미국에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의 실업이 연간 30만 건에 달할 것이다. 30만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연합뉴스 여기 실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반대 측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찬성 측은 어떤 근거를 드리냐?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사는 여기가 김해거든요. 김해에서 서울까지 딱 가면요. 거의 5시간을 걸려요. 고속도로 타고 뻥 5시간이요. 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왜 특별히 막 꺾이는 것도 없어요. 거의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근데 반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뺏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통해 드러났어요. 볼까요? 정교한 기계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즉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돼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개요 작성과 관련됐고요. 그 다음에 그 개요 속의 근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개요 작성 근거 자료 수집했죠. 실제 학생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인 학생들의 토론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